해보겠습니다. 그 정적분과 급수 파트로 들어왔는데 그 전에 한번 설명을 하긴 했었어요. 그 기본 도형이라는 게 있는데 그 고등학교 수준에서 기본 도형은 직사각형이라고 했었죠. 직사각형이라고 했었고요. 바로 들어가 봅시다. 그 143페이지에 보면은 함수가 나와 있는데 뭐 이런 함수가 있어요. 얘가 그냥 이걸 설명하기 절묘한 함수여서 얘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x의 범위가 이 정도 됐을 때 이 함수가 증가하죠. 증가합니다. 증가. 이 범위에서 얘를 적분을 할 거예요. 이제 정적분을 사용하지 않고 급수 개념을 가지고 그 값을 구할 겁니다. 그 작년에 배웠던 걸 생각해 보면 뭐 이런 거잖아요. 그 뭐 이런 도형이 있을 때 그 0부터 1까지 구간이 주어지면 뭐 넓이를 한번 구해보고 싶죠. 네. 넓이를 작년에 어떻게 구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구했습니다. 이렇게 구했어요. 이게 넓이가 맞죠? 네. 넓이가 된다고 하는 거를 아마 증명을 했죠. 작년 교과서에 있습니다. 그게 수학 2 교과서에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얘는 정적분으로 넓이를 구하는 건데 여기 지금 급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얘로 넓이를 구하겠다. 급수로 넓이를 구하겠다라는 소리입니다. 그 이 구간이 어려운 말로 하면 여러분 닫힌 구간이잖아요. 닫힌 구간 알아요? 알죠. 네. 얘를 뭐 기호를 써서 표현하면 뭐 이런 거죠. 닫힌 구간.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에서는 닫힌 구간에서 연속 함수가 되는 거를 그냥 적분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게 나와 있는 거고 왜 하필 이 구간을 잡았느냐? 얘가 이제 증가가 되도록 하려고 한 겁니다. 그 별말이 없으면은 고등학교에서는 n 등분을 해요. 등분. 네, 고등학교 n 등분합니다. 구간이 주어져 있을 때 지금 급수 개념을 가지고 넓이를 구할 건데 구간을 n 등분해요. n 등분을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고등학교에서 n 등분을 합니다. n 등분하면 편한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구해보죠. 잠깐 그 전에 뭐 이런 거 잠깐 용어를 정의하고 가죠. 상합, 하합 이런 게 있는데 그 합은 뭐죠? 네, 썸이죠, 썸. 상은 뭐 상? 네, 위죠, 위. 위에 있는 합 뭐 이런 뜻이고 하합은 뭐 아래에 있는 합 뭐 이런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구간이 있다고 하죠.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연속 함수죠. 그 이 함수를 가지고 적당한 직사각형을 하나 구할 건데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는 얘로 고정을 시키죠. 빗배기 얘로 고정돼 있죠. 그 세로 길이를 잘 선택해서 직사각형을 만들면 되는 건데 상이라고 생각하면 뭘까요? 네, fx가 연속 함수니까 어려운 말 하면 닫힌 구간에서 연속 함수면은 최대 최소값을 갖죠. 얘가 최대값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얘를 높이로 생각을 해서 이런 직사각형을 만드는 거예요. 얘를 상합이라고 합니다. 상합. 이 구간에서 상합. 뭔 느낌인지 알겠죠? 하합 뭐예요? 하합. 네, 최소값이 여기 있을 때 얘를 높이로 하는 거죠. 그럼 직사각형이 뭐 이렇게 생길 거 아니에요. 넓이가 이렇게. 얘를 하합이라고 해요. 하합. 그래서 지금 구간을 하나 정했는데 얘를 어떻게 하겠다? 주어진 구간을 n 등분하면 구간이 n개 생기는데 그 각각의 구간마다 어떻게 하겠다? 가장 큰 것만 선택한 다음에 싹 다 더하던지. 걔가 상합이고요. 가장 작은 것만 선택해서 직사각형을 만든 싹 다 더한 게 하합인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연속함수를 가지고 온 거 그리고 여기서 특히 증가함수가 되는 걸 가지고 생각하면 상합은 뭐가 돼요? 자, 증가함수니까 구간이 있으면 오른쪽 끝점에서의 함수값을 선택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상합이 되도록 그냥 저 예시가 주어진 겁니다. 하합은요? 구간이 주어져 있으면 왼쪽 끝점을 높이로 해서 높이로 만들어서 걔 직사각형 만들면 되겠죠. 그게 편리하기 때문에 저를 가져온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상을 이제 영어로 뭐라고 하느냐? 어퍼. 하는 로워. 영어 몇 등급? 자, 아무튼. 그래서 교과서에 어떤 용어가 나와 있는 거예요. UN이라는 용어가 나와 있고 LN이라는 용어가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만들어진 겁니다. 아무튼 이 정도 하면 되고 이제 n등분 해보죠. 닫힌 구간 연속 함수에 대해서 그림을 좀 크게 그려줘. 크게 1, 2, 3, 4, 6 너무 큰데? 너무 큰데 한번 해보죠.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봅시다. 얘를 y는 x제곱이라고 하고 그 구간을 n 등분한다고 했어요. n 등분. 우선은 주어진 구간의 길이는 얘죠. 얘를 n 등분하니까 이렇게 나눠주면 될 거 아니에요. 얘가 하나의 구간의 길이죠. 다 나눈 겁니다. 예를 들어서 편의상 이렇게 나눴다고 해보죠. 이렇게 나눴다고 해봅시다. 우선은 높이가 큰 걸 가지고 직사각형 만들어 보죠. 이게 n등분 했으니까 이 각각의 가로 길이가 다 똑같잖아요. 네. 그럼 높이를 선택해야 되는데 각 구간에서 오른쪽 끝점에서의 함수값을 높이로 생각해서 이렇게 직사각형을 하나 만들면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직사각형 넓이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각 구간에서 오른쪽 끝점을 선택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내가 실제로 구하고 싶은 넓이는 뭐예요?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넓이는 얘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구한 넓이는 뭐예요? 뭐 이런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뭐가 있다? 네, 오차라고 해요. 오차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굳이 이야기하면 무슨 오차가 있어요? 플러스 오차가 있죠. 내가 구하고 싶은 넓이보다 넓이를 구해봤더니 더 큰 넓이가 나왔어요. 아무튼 n을 지금 무한대로 보내지 않았으니까 이 각 구간에서의 이 점의 좌표를 잘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게 등차 수열처럼 생각하면 되죠. n분의 1 오른쪽으로 한 칸, 오른쪽으로 한 칸, n분의 2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등차 수열 느낌처럼 땡땡땡. 그래서 마지막 1을 무엇으로 보자? n분의 n으로 봐야 규직성이 보이는 거죠. 그럼 첫 번째 넓이를 구하면 자 이렇게 해보죠. 얘가 가로 길이죠. 얘가 세로 길이죠. 그래서 얘를 보고 무엇을 알아야 되냐? 얘가 가로 길이고 얘가 세로 길이다. 얘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직사각형 넓이가 나왔다. 얘를 보고 어떤 기하학적 의미를 가진 넓이인지 알아야 돼요. 나중에 얘를 반대로 하죠. 얘를 보고 뭘 해요? 어떠한 구간을 n등분 했는지를 얘를 가지고 파악하는 거죠. 얘를 가지고 뭘 파악해요? 어떤 함수를 사용했는지를 파악하는 거죠. 그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 식을 보고 거꾸로. 네. 이게 첫 번째 넓이에요. 두 번째 넓이는 가로 길이 똑같고 세로 길이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얘를 어떻게 하겠다? 계속 더하겠다라는 거죠. 이게 n 등분했으니까 넓이가 n개 나오고 n개의 합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보는 거죠. 첫 번째 수열, 두 번째 수열, n번째 수열. 그러니까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를 다 더한 거잖아요. 얘를 이제 sn이라고 하는데 아까 썼던 용어를 가지고 표현하면 얘가 뭐가 된다? un이 되는 거죠. 네, 어퍼섬, 네, 상합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구하고 싶은 넓이를 s라고 하면 뭐가 돼요? 이런 부등식이 성립하는 거죠. 이런 부등식이 성립합니다. 네. 자, 이제 극한을 보낼 건데 극한을 보내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추측할 수가 있다. 이 오차에 해당하는 부분이 0으로 가까워질 거다라는 소리죠. 사라질 거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어려운 말 쓰면 근사값이 어떻게 되겠다? 참값에 한없이 가까워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수열로 보면은 수열의 합이니까 얘의 극한을 보내겠다고 하는 게 급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리미트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이 식을 정리해보면 n세제곱이 다 아래에 있으니까 n세제곱 보면은 1제곱, 2제곱, n제곱까지 더하는 거니까 시그마 k제곱이 나오죠. 네. 시그마 k제곱 공식 알아요? 네. 진짜 알아요? 네. 6분의 알아요? 마천 CT 알아? 알죠. 네, 이렇게 해보면은 절묘하게 어떻게 돼요? n에 대한 3차식, n에 대한 3차식 나오죠. 그래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어디로 수렴한다? 3분의 1로 수렴하죠. 얘가 뭐랑 똑같아요? 그 적분으로 구한 값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넓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 얘를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한다? 구분 구적법이라고 합니다. 구분 구적법은 어떻게 읽어야 되죠? 중형이 왔어요. 중형. 진짜? 야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와. 그 뒤에 앉지 말고 들어와. 괜찮아. 괜찮. 자, 구분 구적법은 어떻게 읽냐? 구분 구적법이에요. 구분이 뭐예요? 나눈다. 구적이 뭐죠? 네? 넓이를 나눈다. 구한다. 구한다. 쌓는 거예요. 쌓는다. 아니, 야, 거기 아니, 넓이야. 아니 국어 시간에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나? 그 적이 좀 말이 어려운데 여러분 면적 알아? 면적? 최적 이런 거 들어봤어요? 최적? 요즘에 이런 말 거의 안 쓰죠? 그러니까 면적은 2차원 도형의 넓이고 최적은 3차원 도형의 부피를 이야기합니다. 부피. 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적이에요. 그 쌓는다라는 의미가 맞아요. 그러니까 나누어서 넓이나 부피를 구하는 방법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얘는 나눈다는 거고 얘는 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과서에서 닫힌 구간 연속함수에 대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얘가 3분의 1로 수렴한다고 해서 이 값이 3분의 1이다라고 할 수는 없죠. 여기에 따로 부등식 하나 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연속함수면 극한이 이 값과 같아진다라고 누가 다 증명했습니다. 네, 대학교 가면 배울 수 있어요. 히포크리테스가 중요한. 그건 아니고요. 네. 그건 아니고 아무튼 그 연속함수에 대해서는 다 성립한다고 증명이 되어 있어요. 그 수학 전공할 친구들은 대학교 가서 배우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엄청 좋은 방법 배웠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얘는 지금 이렇게 구한 방식이 기원 전에 나왔던 방식이고 넓이나 부피를 구하는 방식 인테그랄로 구하는 방식이 한 300년 전에 나왔죠? 400년 전에? 그러니까 아이디어로 보면은 이렇게 구하는 방식이 더 빨랐던 방법이다라는 건데 넓이를 구하는 되게 좋은 방법 알았잖아요.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저 계산하다 죽는다는데. 예? 계산하다 죽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200이 되면 어떻게 돼요? 계산하다 죽어야죠. 평생. 저게 200이 이게 200이 되면 뭐가 바뀌어요? 200 여기 201 되고 200 되죠. 그래서 저 200을 모르잖아요. 복습하다 죽을 것 같은데요. 자, 시그마 K200 제곱 공식 아는 사람. 공식 아니어서 암기하고 있어요. 이거 유도는 할 수 있죠. 시간이 무한히 주어지면은 이론적으로는 유도는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제가 봤을 때 100제곱 50 이렇게 계속 쭉쭉쭉 나눠갖고 하면 되지 않아요?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이거 공식 모르죠. 얘가 사인이면 어떻게 사인, 코사인 이런 거는? 아니 코사인이어도 중요하죠. 시그마 사인 공식 안다. 포기하죠. 시그마 코사인 공식 안다.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넓이를 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해진다? 그 수학자들이 증명해놨던 그 내용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은 급수 개념으로 넓이를 구했잖아요. 근데 정적분이 넓이가 된다도 작년에 증명했었죠. 이 두 개가 관련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누가 증명을 해놨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UN 구했으니까 뭐도 해봐야 돼요. LN 해봐야 돼. LN 해봐야 돼. LN. 이거 여러 상상을 좀 하셔야 되는데. 자, LN은 어떻게 구해요? 첫 번째에서는 뭘? 왼쪽에서 그럼 0이죠? 두 번째에서 어떻게 돼요? 두 번째에서 얘가 되죠? 그랬더니 어때요? 얘랑 얘랑 넓이가 똑같죠? 맞아요? 땡땡땡 마지막 이해되죠? 얘랑 얘랑 넓이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무엇 정도만 차이 나요? 얘만 차이 나죠. 이거 이해돼요? 얘만 차이 나는 거 알겠어? 네. 그러니까 걔를 시그마로 쓰면은 어떻게 된다? 이 마지막 식에서 뭐만 바뀌어요? 여기 제곱이죠?
정확히 얘만 바뀝니다. 얘만 바뀌어요. 정확히. 얘가 ln이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공식 알죠? 이거 알잖아 이거. EN 마이너스 감도. 아무튼 극한을 보내면 얘도 3분의 1로 수렴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3분의 1로 수렴, 너도 3분의 1로 수렴. 따라서 너가 3분의 1이 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부등식을 만들면 네, 이렇게 보일 수가 있고요. 아무튼 연속 함수니까 한쪽만 구해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얘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고 얘도. 자, un에서 ln을 빼요. 그럼 뭐가 돼요, 얘가? 극한을 보내기 전에. 저 그림에서 뭐가 되죠? 네? 뭐가 돼? 아니 처음에 이렇게 위쪽으로 그렸던 거에서 오른쪽으로 한 칸을 옮긴 다음에 마이너스 한 거잖아요. 얘만 남나? 이것만 남아요? 이거 맞아? 기둥 하나가 다 남아요? 이거 다 남는 거야 이렇게? 얘 넓이가 어떻게 돼요? 네. 여기다 쓸까요? 얘가 남나? 네. 얘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네. 얘도 어떤 의미인 거예요? 오차가 0으로 간다. 왜? 이 사이의 거리가 0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 사이의 거리보다 이 사이의 거리가 더 짧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긴 게 0으로 가니까 짧은 0으로 가야 되는 거죠. 오차가 0으로 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얘도 0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차가 0으로 간다도 얘는 보일 수가 있어요. 직관적으로. 왜냐? 증가만 하기 때문에 다 상쇄되죠. 네, 남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증가함수를 가지고 예시를 드는 거예요. 네. 이 정도 했으면 구분 구적법을 다 배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144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까지 다 설명을 드렸던 거고, 그 그림을 잘 보세요. 이게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상합으로 구하면 플러스 부분의 넓이가 생기고 하합으로 구하면 마이너스 부분의 넓이가 생겨요. 네. 이해되죠? 그게 그림 그리시면 될 것 같고요. 144페이지의 왼쪽에 조그만 글씨로 나왔던 거 설명했죠. 연속함수니까 하나만 극한을 구해도 된다. 이런 방법을 구분 구적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45페이지로 가서 이제 정적분과 급수의 합사의 관계가 무엇일까를 배우는데 얘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대학교 수준에서 증명을 해도 그냥 외우고 마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얻어갈 아이디어가 뭐예요? 지금 구분 구적법에서 얻어갈 아이디어가 뭐다? 등분한다. 닫힌 구간 연속함수가 주어질 텐데 어떤 구간을 n분 했는지 걔를 파악해야 되고 어떠한 연속함수를 사용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면 된다. 이게 다예요. 네, 이게 답니다. 그 146페이지에 보면은 파란색 박스에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얘를 한번 적어보고 아마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네. fx가 닫힌 구에서 연속이다. 그러면 리미트 시그마가 정적 부분의 값과 같아진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얘를 설명을 해보죠. 시간이 되나? 10분 남았어? 빨리 해야겠다. 우리가 지금 넓이를 생각하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함수를 그릴 때 x축 위쪽에 그래프를 그려보죠. x축 위쪽에.
뭐 이렇게 그려보고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죠. 자, 닫힌 구간에서 연속 함수예요. 자, 구간을 어떻게 하겠다? n 등분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보죠. n 등분이니까 리미트를 붙이기 전입니다. 이렇게 나눴어요. 자, 최초의 구간 길이는 얘죠. 근데 n 등분했으니까 각 구간의 길이가 얘가 되죠. 이 분수 형태의 식을 매일 쓰기가 좀 그러니까 얘를 델타 x라고 하는 겁니다. 네. 얘의 기하학적 의미가 뭐예요? 기하학적 의미. 윤땡땡 학생? 저 슈바. 윤땡땡 학생. 기하학적 의미가 뭐냐고. 윤치무 학생. 예. UV방 보고 있어? 네. 와, 진짜. 기하학적 의미가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가 가로 길이잖아. 가로 길이. 네네. 예, 직사각형 만들 때 가로 길이. 얘가 지금 등차 수열의 형태를 띄우고 있다고 했었죠. 네. 델타 x만큼이 이 구간의 길이니까 a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한 칸씩 갈 때마다 델타 x를 한 번씩 더해주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 두 번째 좌표는 a 플러스 델타 x가 되는 거죠. 얘는 a 플러스 2 델타 x 땡땡땡 b는 뭐가 되는 거예요? a를 기준으로 A 플러스 델타 x를 몇 번 더하면 돼요? n이죠, n. 실제 계산해보면 n 약분되고 a 더하기 b 빼기 a 되니까 b 되죠? 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는 것도 귀찮아서 이제 사람들이 무엇으로 쓴다? 너를 x0, 너를 x1, x2, 땡땡땡, bn을 xn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xk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n이면 델타 x가 n번 있으니까 1이면 델타 x가 하나 있으니까 제로면 델타 x가 하나도 없죠. 네. 그래서 xk라고 하는 것을 최초의 시작점에서 델타 x만큼 오른쪽으로 k번 갔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호가 등장하는 겁니다. xk가 뭐예요? 구간의 양 끝점의 좌표를 표현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가 있어야 뭘 할 수 있어요? 얘를 가지고 함수값을 생각해서 높이를 생각할 수 있어요. 높이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높이를. 여기에서는 상합 하합 개념으로 가진 않고 일관성 있게 각 구간에서 오른쪽 끝점만 선택해서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던 아니면 왼쪽 끝점만 선택해서 직사각형 넓이를 구하던 둘 중에 하나로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오른쪽 좌표를 많이 선택해요. 첫 번째 구간에서 오른쪽 좌표를 가지고 높이를 만들어서 직사각형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얘는 무슨 오차가 있어요? 플러스 오차가 나오는 거죠. 두 번째 것도 오른쪽 좌표를 생각해서 이렇게 플러스 오차. 감수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오차가 생기죠. 네, 플러스 오차, 마이너스 오차 생긴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같은 값으로 수렴해요. 그러면 넓이가 어떻게 된다? 요 식을 잘 풀면 자, 요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아까랑 좀 이상하죠? 아까는 가로 길이 곱하기 세로 길이였는데 얘는 가로 길이 곱하기 세로 길이에요. 얘 자체 의미가 뭐다? 첫 번째 직사각형 넓이. 얘가 첫 번째 직사각형 넓이면은 지금 오른쪽 끝점을 선택해서 높이를 만든 거죠. 두 번째 직사각형 넓이는 요렇게 되는 거죠. 땡땡땡 n번째는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를 매번 쓰기가 귀찮으니까 시그마로 쓴 겁니다. 네. 그러면 어떤 도형의 넓이가 나와요? 요 넓이잖아요. 요 넓이. 요 다 포함한 요 직사각형 뭐 이렇게 만든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되는 겁니다. 플러스 오차, 마이너스 오차 상관없어요. 있던 없던. 극한을 보내면 어차피 그 값으로 수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요. 자, 얘의 의미가 뭐다? 얘의 의미는 뭐예요? K번째 직사각형 넓이에요. 네. 보이죠? 가로 곱하기 세로. 얘는 싹 다 더했다. 그러니까 이만큼이 뭐예요? 어려운 말로 근사값이죠. 오차가 있는 근사값. 리미트를 붙이니까 어떻게 됐다? 오차가 다 사라져서 어떠한 도형의 넓이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우리가 알고 싶은 도형의 넓이가 될 것 같잖아요. 그게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등으로 쓰는 거죠. 네.
이 식을 이해하면 된다.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이 fx라는 함수가 어떤 함수? 사인, 코사인, 뭐 다항 함수여도 뭐 200제곱, 300제곱 있으면은 아까 구할 수가 없었죠. 시그마 공식을 몰랐으니까. 이 식을 이렇게 인테그랄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 우리 그런 식들 다 적분할 수가 있으니까 적분해서 넓이를 구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식이 되게 재밌는데 애초에 얘가 넓이죠. 직사각형 넓이. 직사각형 넓이 합이니까 얘도 넓이. 극한을 보냈으니까 얘의 기하학적 의미가 넓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넓이가 될 것이냐? 그냥 우리가 알고 싶은 그 넓이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포인트가 무엇이다? 이 식을 보고 xk랑 f 그리고 델타 x를 잘 파악해서 무엇을 파악하죠? 어떤 구간에서 적분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함수를 사용했는지를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걔만 잘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오른쪽 인테그랄식도 어떻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가로 길이 델타 x죠 저게. 세로 길이 직사각형 하나 넓이 근데 뭘 했어? 다 더해서 극한을 붙였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굳이 델타 x라는 기호 쓰는 겁니다. fxk라는 기호를 그냥 쓰는 거예요. 일부러. 이 대응시켜서 외우기가 좀 편하잖아요. 이게 편해야 되는데. 자, 시그마 s죠. 이 인테그랄이 s를 길게 늘어뜨린 거 알아요? 기원이? 여기서 다 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외우죠. 리미트 시그마가 인테그랄로 바뀐다. fxk가 fx로 바뀐다. 델타 x가 dx로 바뀐다. 그러면 무엇만 찾자? a랑 b만 찾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얘를 잘 이해하고 문제를 잘 적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식이 나올 텐데 이 식을 잘 바꿔서 어떠한 도형을, 어떠한 함수를, 어떠한 구간에서 적분하는지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 식을 잘 파악하고 이렇게 하면은 다 된 것 같아요. 그 146페이지 뒤에 보면은 그 조그만 글씨로 여기에 n-1인 게 있어요. n-1은 뭐겠어요? 왼쪽 끝점을 선택해서 높이를 만든 거죠. 차이가 없습니다. 아까랑 비슷하게. 하나 정도는 빠져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0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배웠죠. 요 식이 뭐예요? 요거 알아? 요거 알죠? 요렇게 이 식이 연결되는 거죠. 얘를 어려운 말로 뭐라 그래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라고 합니다.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이렇게 쓰죠? 네. 뭐의 약자죠? 뭐의 약자야? 네 얘기하는 거니? 펀다먼탈, 티오리, 티어럼, 오브, 오브, 칼큘러스, 네, 칼큘러스. 네. 칼큘러스. 산술의 기본 정리 알아? 산술의 기본 정리?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알아요. 쌤 진짜 알아요. 그거는 펀다먼탈 티어럼 오브 아리스메틱이라고 그러죠. 아리스메틱. 1 더하기 걔는 뭐예요? 몰라요. 모든 수가 소인수분해 된다. 어,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얘랑 요거 알죠? 요거 S 미분하면 뭐 된다? 요거 작년에 증명했던 거 있잖아. 이 두 개가 기본 정리 두 개예요. 이 두 개. 다 배운 겁니다. 약간 어려운 말 하면은 약간 어려운 말. 자, 얘는 어디서 계산하는 거예요? 어디서 계산? 그거는 차만 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계산하는 거야? 부정적분 함수죠. 예? 예. 얘는 1차원에서 계산하는 거죠. 이해돼요? 얘는 어디서 적분하는 거예요? 2차원. 2차원 적분하는 거죠. 예. 얘기하는 게 뭐예요? 1차원하고 2차원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얘를 대학교 가면 뭘 배우죠? 2차원하고 3차원이 연결되어 있다? 뭐 스토크 정리, 그린 정리 이런 걸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원을 2차원으로 바꿔서 계산할 수 있고 2차원 1차원으로 바꿔서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엄청 좋은 의미죠. 그 책을 좀 읽어본 친구들 있죠. 2차원 평면에 있는 개미가 어떻게 3차원에 있는 걸 알 수 있을까? 네? 이런 거 못 봤어? 맞다. 2차원 평면에 있는 개미가 지가 3차원에 있는지 어떻게 아냐고. 이런 거 못 봤어요? 예. 그게 아무튼 차원을 확장하면서 뭔가 혁명이 일어난다 뭐 이런 소리인데. 더듬이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더듬이가 제가 알기로 3차원을 막 확보해 준 거를 알고 있어요. 그래요? 네.
네. 요 정도 하면은 너무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요거 차원 얘기 이해하는 순간 이제 강동구 탑 레벨로 들어섰죠. 예. 예? 강동구에서 누가 수업할 것 같아요? 강동구에. 강동고라니. 그런 학교랑 비교하시면 안 되고. 아무튼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 문제 좀 풀면서 식 조작하는 거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네.